지산도원 노바님, 지산도원 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2023년 개묘연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주역 점괘 높은 2024년 갑진년 구군과 그와 함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운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박괴, 주역 점괘가 박괴가 나왔습니다. 산지 박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산지 박괴에서 이호가 동해서 몽괴가 되는, 산수 몽괴가 되는 그런 이제 주역 점괘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점괘 주제는 이제 정치판은 사분 오열되고 윤 대통령의 운은 위태롭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내년 갑진년 구군과 윤석열 대통령의 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구군을 읽는 주역 점괘는 처음 뽑은 궤가 원궤죠. 원궤가 산지박궤였고요. 그 산지박궤에서 이호, 음여인 이호가 양여로 변해서 산수몽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궤 이호가 변한 이제 몽궤가 되겠는데요. 박궤는 주역 64궤 중에서 23번째 궤고요. 몽궤는 이제 4번째 궤입니다. 서계전에서 보면 그 궤의 순서를 나타내는 서계전에서 보면 이 박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 깎는 것이니 사물은 끝까지 다 할 수 없어 박이 위에서 궁해져서 아래로 돌아온다. 원문하고 같이 제가 넣었는데요.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박은 깎인다 라는 뜻이거든요. 뭐 박탈, 어떤 지위나 어떤 자격을 빼앗는 것을 이제 박탈이라고 하죠. 그리고 좀 심한 용어로 이제 박살. 이 박살에서 박자가 이제 벗기를 박자, 뭐 깨질 박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박살이라는 건 뭐 처참하게 죽인다는 뜻인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박은 깎여서 떨어지는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물이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쇠락하잖아요. 그 쇠락하고 시드는 현상을 전부 이 박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역 박궤에서는 이 음이 양을 깎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박궤의 이 궤상을 보면 학궤는 땅을 나타내는 공궤가 되고 상궤는 이제 산을 나타내는 간궤가 됩니다. 그래서 산지 박궤가 되는데요. 5개의 음효가 있는데 가장 위에 상효, 상구죠. 상효만 이제 유일하게 양효만 남아 있고 음이 지금 이제 극한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박궤는 음효가 양효를 다 깎아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양효만 남은 상태. 그러니까 이 음효가 나머지 양효도 이제 다 깎으면, 다 깎아 먹으면 이제 양이 음에 의해서 이제 다 깎여져서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점괘풀이로 위에 써서 올린 글이 바로 이제 정치판은 사분 오열된다. 그러니까 박게 되는 거예요. 한국 정치는 박살이 되는 거죠. 박이 되는 거고 사분 오열 갈갈이 찢어지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운은 이제 약화된다. 꺾인다고 했는데 결국 약화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보면 총선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내년 총선 때는 총선 전도 그렇고 총선 이후에도 한국 정치는 여러 정치 집단으로 아마 뿔뿔이 흩어지면서 사분오열돼서 정치가 국민의 뜻을 담아서 그 뜻을 이루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부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아니라 소수의 정치 집단들이 서로의 기득권과 욕심으로 사분오열되는 것이 내년 정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산지박궤의 괴사, 그러니까 이 박궤의 그 괴를 설명하는 괴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은 가는 것이 이롭지 않다. 그래서 박, 분리, 유유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역 64개에서 양은
군자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군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덕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또 그리고 하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은 소인입니다. 그 욕심이 가득하고 대의보다는 자신의 그 어떤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이걸 이제 소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박은 가는 것이 이롭지 않다. 그러니까 박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어디론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롭지 않다라는 건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산지밖에 보면 6개의 효 중에서 5개가 음효예요. 그러니까 소인 세력, 소인배 세력이 극에 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의 양효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자가 이렇게 음효가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 무언가 나가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즉 음이 왕성하고 이렇게 양이 이제 쇠퇴한 거는 결국 소인 세력이 건장해지고 이 군자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인 거죠. 그래서 하늘의 때, 천시, 그리고 이 세상의 일, 인사죠, 인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 이 천시와 인사가 전부 이 군자에게 불리한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소인배 세력이 너무 극에 달하고, 군자 세력이 아주, 이 소인배 세력에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런 때는 이 산지 밖괴가 나온 점괘에서는 군자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즉 세상에 나아가기보다는 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려야지 앞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가는 것이 이롭지 않다라는 이제 뜻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주역이라는 이 경전이 그래요. 주역은 군자를 도모하고 군자가 하늘의 뜻에 따라서 하는 일을 돕도록 이끄는 그런 어떤 경전이지 소인이 잘 되도록 소인을 위해서 도모하는 그런 경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효와 양효가 있을 때 양효는 군자의 도예요. 즉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양효가 나타내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음과 양의 어떤 그런 조화 또는 어떤 그런 배치 속에서 군자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군자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괴사를 설명하는 단전에서는 이 괴사를 부연 설명하는, 보충 설명하는 단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박은 깎는 것이고 유는 이제 음효죠. 음효, 부드러워요. 유가 강을 변하게 하는 것이, 강은 양효를 얘기합니다. 강을 변하게 하는 것이니 가는 것이 이롭지 않으면, 괴사에서 가는 것이 이롭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분리유유왕. 소인이 잘하기 때문이다. 순하여 그치면 상을 보미니, 상을 본다는 것은 이 점을 쳐서, 주역점을 쳐서 밖에가 나왔을 때 이 밖에의 상을 보라 해요. 괴상. 뭘 의미하는지. 보미니 군자가 사라지고 사라진 소자죠. 또 불어나고 식, 그 다음에 차는 것 영, 그리고 비는 것 허. 그래서 소식 영허. 이 소식 영허는 이 자연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라지고 불어나고 차고 비는 이 천도가 뭐예요? 하늘의 원리 아닙니까? 하늘이 행하는 원리예요. 즉 자연의 변화, 자연 질서의 어떤 운행들은 전부 천도거든요. 이 천도를 숭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군자가 이 괴상, 산지밖에가 나왔을 때 산지밖에를 보고 괴상을 보고 지금 나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이런 어떤 사시순행의 원리에 따라서 하늘의 뜻을 맞춰서 하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소식영어, 사라지고 불어나고 차고 비는 이거는, 이 소식영어는 자연 질서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 세상 모든 만사는 결국 이 자연 질서에 따라서 운행되기 때문에 군자도 소인들이 득세하는 혼란한 시대 때는 세상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정치, 내년에 국운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 얼만큼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한국은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잖아요. 국민의힘도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완전히 당대표가
뭐 일주일에 3번씩 재판받으러 다니는, 세상에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에 있었을까 하는, 그런 아주 참 이해 안 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산지밖에 제일 아래 초요부터 제일 위에 있는, 상요까지 봤을 때, 5번째에 있는 이 5호, 여기서는 이제 6호효가 되겠죠. 음효니까. 이 6호효가 이제 임금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대통령이나 통치자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5효는 이제 통치자를 나타내는데, 이 6호의 효사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물고기를 꿰는 것처럼 궁인의 총애를 받으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6호 효사거든요. 그래서 관어, 이 궁인총 무불리야. 그러니까 물고기를 쫙 잡아가지고 꿰인 것처럼 궁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총애를 받으니 이롭지 않은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뭐냐면 이제 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이 줄줄이 달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5번째에 있는 구호요, 이 통치자, 최고 통치자는 아래 이 음효를 줄줄이 달고 있어요. 즉, 물고기를 줄줄이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이제 음의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6호 아래에 있는 여러 음효들을 이제 상징하는데, 여기서 이제 궁인은 궁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6호하고 그 상구, 6번째 효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5번째와 임금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상효가 어떤 관계냐? 그게 마치 궁인과 임금의 관계다 그래요. 6호는 지금 가장 높은 위치잖아요. 한 나라의 통치자니까. 그리고 여러 음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이 음들이 전부 이제 물고기와 같은 모습인데, 이 여러 음들을 통솔하고 있는 것이 이 5번째 오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궁인들은 궁에서 임금을 모시잖아요. 군주를 모시는 것처럼 이 5번째 6호효는 상구를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상구를 따라서 상구를 따라서 이 상구의 총애와 비호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5번째 6호, 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 군주를 도와줄 사람은 결국 누구냐? 아래에 있는 이 줄줄이 물고기처럼 매달리는 음효가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상구효라는 거예요. 상효예요. 이 상효가 결국 이 우호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운으로 보면, 윤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물고기와 같은 전부 음의 세력들이에요. 근데 이들한테는 별로 이 국가의 통치자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얻을 수가 없어. 그러면 정말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운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살아남기 위해선 뭘 해야 되냐? 바로 이 진정한 자신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력, 즉 상구의 힘을 받아요. 양효인 상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걸 지금 궁인의 총애를 받는다라고 하는 괴사를 풀이한 점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니까 아래 뭐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국민의힘 뭐 등등 해서 많은 자신을 따르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통솔하는 정치인들, 관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들이 정말 윤 대통령을 도와주는 그런 세력들은 아니다. 왜? 음의 세력이기 때문에. 진짜 이 6호인 윤 대통령을 도와줄 사람은 바로 윤 대통령 위에 있는 양효, 상구효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저도 들은 얘기나마는 윤 대통령이 이 나이 많은 사람을 별로 만나질 않는데요. 왜냐면 자기가 대통령인데 나이 많은 사람 만나면 자기를 자꾸 가르치려고 그런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만난대. 그나마 이제 신뢰한다고 할까? 뭐 같이 이제 가는 사람이 나이가 좀 많은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 정도? 나이 많은 사람하고는 별로 자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6호요, 지금 대통령, 군주, 통치자로 나타난 6호는 다른 이 아래에 있는 음효하고는 달라요. 이 6호의 아래에 있는 4개의 음효는 전부 양을 깎아내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상황으로 잘 비춰보시면 양효를 깎아낸다는 건 뭐예요? 올바른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음의 세력들이 6호에 이르러서는 양을 깎기보다는 어떻게 양을 받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6호 자리에 왔다는 거는 이제 최고 통치자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최고 통치자마저
양을 깎아내면 안 된다 이거지. 양을 깎아내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고 자리에서 더 이상 양을 깎아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유고 효사가 나온 이유는 최고 위에 있는 이 양요, 이 상굴은 위에 우뚝 솟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밑에서 깎아내려고 해도 깎아내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아무리 이 대통령의 그 대통령을 따르는 대통령의 부하들이 아무리 위로 깎으려고 해도 대통령은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위 대통령인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세력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음의 세력으로 상징된 여러 물고기들을 쫙 꿰차고 있는 군주지만 음이 양을 깎아내는 데에 다른 음요들처럼 같이 양요를 깎아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오히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이 양요, 이 상구인 양요를 따르고 받들어야 돼. 이 상구가 누구냐? 이 상구를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사람은 아니죠. 그 세력을 따르고 그 세력의 어떤, 제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프로포저를 믿고 같이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롭지 않음이 없다. 그게 지금 이 국민총회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새롭게 도와줄 수 있는 상구요를 만나는 게 국민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불리함이, 이롭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롭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박계 자체가 보여주는 거는 윤 대통령이 내년 운은 대통령으로서의 운이 꺾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만한 사건이 두 개가 사실 일어났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요. 왜 윤 대통령 운이 왜 꺾이냐. 근데 그런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드리면 하나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하나 하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불교계 조계종의 자승 스님의 사망 사건인데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는 여러분 다 아시죠? 11월 28일 날 그 프랑스 파리에서 그 세계박람회 개최지 그 투표 결과를 했는데, 한국이 그 결과가 가장 막강한 경쟁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투표 결과를 봤더니 너무 큰 표차로 대한민국이 진 거죠. 거의 뭐 90표 이상. 그래서 사우디가 그 엑스포 최종 개최지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뭐 국제 행사라는 거는 뭐 국제 행사 유치하는 거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평창 올림픽도 3번 도전해가지고 우리가 따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2030 부산 엑스포 실패했으니까 이건 뭐 안 된다. 뭐 그것 때문에 또 도전 못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지만 이 도전하는, 이번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준비하는 시간이 충분했냐. 그리고 이 판세, 이게 개최지 후보 국가들 간의 그 판세를 제대로 읽었냐. 그리고, 개최지로 결정되기 위해서 전략을 제대로 수립했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총체적인 실패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총체적인 실패가 아름다운 도전은 아니거든요. 덮어놓고 무조건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이어지는 책임 회피는 오히려 다음에 가서도 또 같다는 얘기죠. 뭐 벌써 딱 끝나니까 뭐 정부 여당 그리고 뭐 여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뭐 값진 성과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는데, 값진 경험과 그리고 무능력의 문제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따져봐야 돼. 이게 값진 경험으로 이렇게 끝나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어떤 것이 무능력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죠? 아니, 엄청난 세금을 쓰면서 했는데 이렇게 큰 표차로 졌다라고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하나, 우리 한국이 지금 뭔가, 대통령도 진짜 몇 표 차이 안 나게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 조금만 더 애를 쓰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기대했는데 나중에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이 물고기들이 제대로 대통령을 지금 보필하고 있냐. 이런 문제가 지금 부산 엑스포 실패사고, 또 하나는요, 자승 스님, 저는 자승 스님을
의문사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한 거하고, 이제 자승 스님 이제 의문사인데, 11월 29일이요. 11월 29일 날, 경기도 안성의 칠장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유사차에 머무르고 있던, 이제 유사차에서 화재가 나는데, 유사차에 머무르고 있던, 조계원 전 총무원장을 두 번이나 했죠. 자승 스님이. 여기서 이제, 숨진 채 발견된 거예요. 조사 결과는 스스로 불을 질러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게 지금, 글쎄요, 저는, 이게 지금 조계종 종단에서는 이제 소신공양, 그러니까 스님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태워서 부처님께 바쳤다라는 거, 불교에는 소신공양이라는 교리는 없거든요. 불교 교리 자체가 살생을 금하는데 자기 몸을 태워서 스스로 바쳤다? 어쨌든, 근데 저는 좀 의문사라고 봐요. 왜냐면 자승 스님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행적을 제가 쭉 살펴봤더니 상당히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있을 때도, 물론 이제 이 자승 스님에 대한 평가가 이게 자승 스님을 지지하는 쪽과 지지하지 않는 쪽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표가 갈려요. 저는 어느 쪽을 편을 드는 건 아닌데, 일단 11월 29일에 자승 스님이, 이 칠장사에서 화재로 인해서 숨을 거둔 이 시기를 시작으로 해서 11월 한 달의 행적을 봤더니 너무 많은, 정치 행적을 한 거예요. 자승 스님 스스로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본인이 1등 공신이라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11월에 들어오면서 윤석열 정부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계 일각에서는 이 자승 스님이 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뭔가 배팅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쪽이 있었고, 아니다. 이 불교계 실세, 여전히 이제 총무원장 지금 그만뒀지만 불교계 실세인 자승 스님의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 뭔가 압력으로 행사한 거고, 거기서 뭔가 더 얻어내려고 하는 거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자승 스님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이게 뭔가 푸시를 했던 게 작년 2월이에요. 그때 민주당의 누구죠? 정청래 의원이 봉이김선달 발언을 했어요. 불교계는 봉이김선달이다. 그랬더니 이제 자승 스님이 승려대회를 했죠. 불자 대회하고 승려 개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작년 3월에 대선에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불교계와 관련된 몇 가지 약속들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내요. 그러면서 이제 이행 약속을 굉장히 하도록 강하게 푸시를 했고,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까지 개입을 하기도 했죠. 자승 스님이 지난 11월에 불교계 언론, 불교 신문을 통해서, 불교계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11월 1일 불교신문에 군 장성희 인사에 불자가 없다. 그래서 대장, 그 다음에 장관 대통령 수석실, 그리고 차관 인사에도 불자 없다는 기사를 계속 내게 했고요. 그리고 11월 27일에는 이 기독교 연대 정권이다. 그러면서 이승만 기념관, 국유지 건립 중단하고, 또,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독립군 홍범도 장군 흉상 철회를 다시 처리하는 걸 다시 원상 회복해라.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난하는 이 공격 성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불교계 기자들하고 간담을 해요. 그래서 현 정부하고 여야가 대선 당시 불교계를 위해서 공약했던 사항을 잘 지키도록 해라 하고 이틀 뒤에 이제 화재로 사망한 거예요. 이 뭔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제가 드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몇 개 언론사들이 이렇게 자승 스님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이런 기사들을 냈어요. 죽음의 원인 의문에 쌓였다.
뉴데일리는 뭐 타살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왜 국정원이 그 자리에 왜 가냐? 국정원이 조사를 하고 갔다는 거거든요. 뭐 한겨레에서도 갑작스럽게 그 죽임을 당한 것이 사망한 것이 너무 의아스럽다.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나는 이 자승 스님의 이 사망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 떠올랐냐면요. 문재인 정권 때 윤월 스님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윤월 스님 제가 방송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버지 문형룡이 북한군으로 남한에 그 6.25 전쟁 때 내려왔죠. 그때 윤월 스님이 학도병으로 이제 고등학생인데 학도병으로 참전을 해서 문재인의 아버지 문형룡을 생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운 TV라고 해서,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직접 이제 자신이 어떻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버지 문형룡을, 생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2021년 이제 봄이었는데, 그해 2021년 9월 14일에 이분이 이제 공주 갑사에 계셨는데 서울을 간다고 해서 갑사를 떠났는데 13일 날 떠났는데 14일 날 서울이 아니라 강원도 동해에서 갑자기 각효를 하면서 쓰러져서 119 지나가던 행인이 119 구급차를 불러서 이송을 했는데 이송하던 중에 사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묻혔죠. 뭐 그 갑사에서는 그냥 화장해서 다비식 치르고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윤월 스님이 건강하게 혼자 외출을 하실 정도였는데 갑자기 서울 행선지인 서울이 아닌 동해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 사건,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권이 정권 뺏겼죠. 물론 뭐 윤월 스님의 의문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종교인의 의문사는 결코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뭔가 작용해. 어떻게 해서든지 작용을 해. 특히 두 분 다 스님이에요. 물론 내용과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 뭔가 개운치 않은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윤월 스님의, 윤월 스님 주변에서 그랬거든요. 윤월 스님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가 북한군의 장교로 그 남한에 내려와서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린이다. 건드리면 당신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된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음의 세력으로 지금 상징이 되고 있는 그 여기 초유부터 사유까지 음유죠. 이 물고기들을 꿰차고 있는 군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모든 정부 여당 모두 이제 음의 세력으로서 물고기와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음의 세력들이 양을 전부 이제 깎아내서 올라왔는데 마지막 5번째 효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4개의 음효처럼 양효를 깎아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상구의 양효를 따르고 받들어야 된다. 그래야 여기 있죠.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점괘가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음의 세력들한테 둘러싸여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양을 깎아내는 일을 한다면 대통령의 운은 완전히 꺾이는 겁니다. 내년은 위태로운 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운이 그냥 살아서 계속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의 운은 완전히 꺾어버리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운은 제가 허운이라고 그랬죠. 대통령이 될 운은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운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운은 꼭 마치 그 모래 위에 지어진 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위태위태해요. 대통령의 운은. 근데 그 가장 위험한 시기가 내년이라는 거죠. 내년. 그리고 또 5년 임기로 봤을 때 3년째가 또 사실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임기가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위기를 겪는 해이기도 하죠. 잘하면은 뭐 임기 끝까지 가지만 잘 못하면 이제 레임덕이 오는 시기가 또 3년 차거든요. 임기 3년 차. 그래서 상구에 있는 양효가 진정으로 윤 대통령을 도와줄 이 군자의 세력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다른 4개의 음효처럼 자신이 음효이기도 하지만 음효를 이끄는 음효이지만 이 상구를 양효인 상구를
깎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상구에게 힘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그러니까 상구의 총애를 받는다는 건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 지금 이 산지박계에서 상구 양요를 받들 수 있을까? 그 답은 이제 산지박계가 변한 바로 산수문계에 있는 거거든요. 이 산수문계는 지금 원예 처음에 나왔던 산지박계에서 2호, 음요인 2호가 바뀌어서 이제 양요가 되면서 산수몽이 된 거거든요. 학계가 이제 물 되고 산계가 산이 되는 건데, 이 산수몽계의 효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몽은 몽매하다. 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몽이라는 것은 형통하다. 내가 동몽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에게 구하는 것이다. 처음 점치면 말해주고 두 번, 세 번 하면 모독하는 것이니 모독하면 말해주지 않으니 올바름을 지키면 이롭다. 그러니까 몽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 막 태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매하다고 그러잖아요. 목매한 게 뭐예요? 밝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체가 밝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는 어떤 것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밝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때가 끼었어요. 그러면 내 모습이 제대로 보이나요? 또 눈에 뭐가 막이 끼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물들이 잘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앞에 무슨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또는 거울에 때를 벗기거나 하면 잘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몽계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막 사물이 태어났을 때 상태인 이 목매함을 어떻게 개발하고 계몽해서 또 교육해서 밝은 존재로 만들 거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 몽의 괴사입니다. 그러니까 동몽은 아직, 밝지 않은 어떤 그 미완의 존재거든요. 이 미완의 존재가, 바로 이 다섯 번째 있는 이 동몽입니다. 동몽. 이 산수문계의 유고해에 보면 이 다섯 번째 효가 동몽이에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다섯 번째 효는 군주 통치자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 동몽을 계몽하고 또 교육해서 밝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두 번째 효야. 여기서 말하는 나.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한테 배우러 오지 선생이 제자를 가르쳐주러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동몽이 뭔가 밝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밝지 않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온다? 나야. 근데 이 효에서 볼 때 두 번째 효는요, 국민이에요. 국민. 우리가 말하는, 뭔가 밝은 것을 줄 수 있는, 밝지 못한 것을 벗겨내서 더 개발이 돼서 밝은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 바로 이게 두 번째 효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몽이 형하다고 하는 거예요. 몽이 형통하다라는 건 이 목매함을 개발해서 이 밝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 산수문계 계인데, 또 괴로 보면 이 두 번째 효와 다섯 번째가 서로 응하잖아요. 여기 양효, 두 번째는 양효고 다섯 번째는 음효예요. 이게 정응 관계거든요. 정응. 초효는 사효하고 응하고 이효가 오효하고 응하는데 지금 음과 양으로 딱 맞게 정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고는, 여기 있는 유고, 대통령인 군주인 유고는 아직 밝지 못한 상태예요. 거울에 때가 낀 것처럼 또 눈에 이물질이 낀 것처럼 밝지 못한 상태의 이 동몽 통치자를 이 밝은 상태인 두 번째 효가 개발해주고 때를 벗겨주고 또 이물질을 벗겨주어서 이 동몽에게 좀 더 밝은 존재가 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왜 이 두 번째 효는 왜 그러겠어요? 이 동몽이, 이 군주가 올바름을 지켜서 그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동몽이 그냥 나는 어두운 대로 살겠어. 그냥 나는 앞이 안 보이는 대로 살겠어 하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밖에에서 2호가 변한 몽계에 대한 점괘로 내년에 그 국군 정치의 4분 오열과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운으로서 굉장히 위태로운, 잘못하면 본인이 잘못 결정하면
대통령의 운이 꺾이는 그런 상황에 되게 있죠. 민주당은 계속 지금 대통령 내년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하겠어요.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윤 대통령에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인들은 하늘의 뜻을 어긋난 사람들을 소인이라고 하죠, 주역에서. 그리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또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를 소인이라고 하고 음의 세력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극에 달하면 이제 결국 또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즉 양요, 주역에서는 양요, 이제 군자가 나타나서 질서를 바로잡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군자는 꼭 권력을 잡은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군자는 권력을 잡은 자가 밝은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또 어두움에서 깨어나도록 개발해서 하늘의 뜻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선한 정치,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군자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그런 군자들이 잘못된 어둠에 갇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옥매한 권력자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2024년 갑진년 아마 가장 어두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제가 앞에 밑에 내려가고 있죠. 하늘이 정한 1000명의 시간표, 내년 2024년, 이제 2025년이 끝날 텐데, 2025년이 되면 좀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겠는데, 그 전에,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마치 내년이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